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11호 제9면 기사입니다. 성남시 올해 달라지는 행정제도 홈페이지에 공개. 성남시는 올해 달라지는 행정제도 33개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일반행정, 복지, 보건, 교육, 경제 등의 분야에서 개선, 22개 또는 신규, 11개 사업이 시행된다. 일반행정 분야에선 성남 청년 플랫폼 개설 우리 동네 지원실 3곳 설치 등이 추진된다. 복지, 보건, 교육, 노동 분야는 저소득층 내 대중증 질환자 응급간병비 연 70만원 지원 사업 100세 어르신 장수 축하금 50만원 지원 취약계층 재택의료 서비스 도입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20만원 지원 취업 청년 전세대출이자 지원 기간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성남시 생활임금 시급 350원 인상한 12,520원 적용 등이 시행된다. 산업경제 분야에선 성남 사랑상품권 상시 할인율이 6%에서 8%로 상향되고 환경 분야에선 426곳 모든 공동주택의 종립팩 전용 수거함 설치 사업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행정제도는 시민 체감 정책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각 제도의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달라지는 행정제도 내용을 시민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 정보 공개 시 정정보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의 전자책 형태로 게시했다. 성남시, 시청 공공기관 인턴, 근무 청년 100명 모집. 성남시는 오는 1월 30일까지 청년 희망 인턴 사업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19 물결표 쌓인 39세의 미취업 청년에게 성남시청과 시 출연 출자기관, 민간 위탁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10개월간 실무를 쌓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이를 위해 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관계기관 53개 부서의 93개 분야의 청년 인턴 일자리를 마련했다. 주요 근무 분야는 드론 수집 데이터 정리 및 드론 기체 관리 보조, 시청 AI 반도체과 판교박물관 학예 연구 및 교육 보조, 박물관 사업소, 시정 홍보물 이미지 디자인 제작, 시청 공보관,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지원, 시청 법무과, 복지시설 운영 지원 업무, 13곳 복지관 등이다. 참여자는 사업기간인 오는 3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 5일, 하루 6시간이나 8시간 근무하고 성남시 생활임금 시급 12,520원을 적용한 급여를 받는다. 주휴 연차 수당도 지급해 6시간 근무자는 월 206만원, 8시간 근무자는 월 270만원을 받게 된다. 이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월 22일 근무, 월 4일 주휴일 부여 시 받는 액수다. 시는 인턴 활동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근무 기간에 인공지능, AI, 기능 업무 활용법, 최신 취업 준비 전략, 직장 문화 적응 방법 등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병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고시 공고에 있는 사업 부서별 지원 자격, 실무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성남청년정보 플랫폼 https://department.somnam.go.kr/use/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취업 청년들이 공공기관에서 직무의 전문성을 쌓고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장, 동별 찾아가는 새해 인사회 개최. 성남시, 시장 신상진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1월 21일부터 2월 12일까지 동별 찾아가는 새해 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새해 인사회는 성남시 전역 50개동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총 32회에 걸쳐 17일간 진행된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시장이 직접 참석해 시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행사별로 장소 여건에 따라 약 100명에서 300명 규모로 열린다. 행사는 약 60분간 새해 덕담을 시작으로 2026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 설명, 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증문즉답 방식으로 운영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사 현장에서 미처 제기하지 못한 건의사항은 행사장에 비치된 시민의 소리함, 복주머니과 시장에게 바란다 바로 문자 서비스 010-5920-0184를 통해 접수받아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새해 인사회는 매년 반복되는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50개동을 시장이 직접 찾아가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의 자리라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2026년 새해 성남의 비전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간병비 걱정 덜어준다. 성남시, 시장 신상진은 저소득층 내 대중증질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 내 대중증질환자 응급간병비 지원 사업을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내 대중증질환으로 산정 특례 대상에 해당하며 입원 치료를 받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간병이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중증 질환자의 간병비를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하는 것은 성남시가 전국 최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을 받은 시민이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번지인당 연간 최대 70만 원 한도로 응급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간병비용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관실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2025년 12월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2026년 사업 예산으로 총 2억 7,300만 원을 편성해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중증 질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성남시 공공의료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 용인 물결표 쌓인 서울 경부지하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의견 제시. 성남시 시장 신상진은 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 상습지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용인 물결표 쌓인 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 타당성 조사, 평가, 용역과 관련해 시민 안전과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성남시 의견을 공식 회신했다고 밝혔다. 용인 물결표 쌓인 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인 경부고속도로 기흥 나들목에서 양재 나들목까지 구간의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도로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도로 분야에서는 서울요금소 상부 가용부지를 성남시 도시계획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복합환승센터 조성이나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 정자역 연결 지하통로 등 도시공간 활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대심도 터널 환기구 설치와 발파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매연 진동 등 주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 조정과 공법 선정 단계부터의 세심한 검토를 요청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지하고속도로의 충분한 용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리 역세권체 내 테크노밸리 개발과 고속철도, SRT, 오리 동천역 신설 사업을 지하고속도로와 연계해 고속도로 환승시설 등 입체적 교통 연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지하고속도로 사업과 연계해 요금 지불 체계와 통행 여건 개선을 위한 서울영업소 운영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성남시는 서울요금소 상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용부지에 대해 선제적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하며 향후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수도권 교통 여건 개선은 물론 경부고속도로로 단절돼 온 성남시 동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중앙정부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취약계층 대상 건강디딤돌 프로젝트 운영. 수원시 영통구보건소는 1월 13일부터 2월 넷째 주까지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인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 등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디딤돌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보건소 전문 인력이 참여 기관을 찾아가 대상자 특성에 맞춘 건강교육을 한다. 구강영양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맞춤형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를 하고 구강위생용품을 배부한다. 올바른 영양 섭취 방법과 식습관 개선 방법을 설명하는 교육도 함께 운영한다. 혈압 혈당 측정과 심뇌혈관질환 예방 수칙 안내, 촉촉한 피부 유지를 위한 아토피 예방 관리 이론 영상 교육도 진행한다. 영통구보건소 관계자는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며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홈의실도서관, 마음치유 그림책 상담소 운영. 수원시 홈의실도서관은 2026년 한 해 동안 홈의실도서관과 지역 복지시설에서 그림책을 매개로 한 인문치유 프로그램 마음치유 그림책 상담소를 운영한다. 마음치유 그림책 상담소는 장애 학생과 1인 가구 등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포함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프로그램과 도서관 기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1, 2월에는 홈의실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장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그림책 인지교실을 운영한다. 1월에는 초등학생 겨울 독서교실 마음씨가 톡 튀어나왔어를 열어 그림책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활동을 한다. 2, 3월에는 홈의실도서관 내에 그림책 상담소 전용 공간을 조성하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성인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독서 심리 상담사와 함께하는 그림책 테라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3월과 9월에는 홈의실도서관과 서수원도서관에서 그림책 낭독과 연주가 어우러진 그림책 음악회를 열어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홈의실도서관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도서관이 지역의 인문치유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